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서 20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어제, 정확히는 그제 밤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정부안을 최악의 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부안과 정의당 안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범위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안은 사망자 1명 발생할 시부터 중대재해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 안에도 당연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법안에도 1명 이상 사망 시 중대재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이란 이안으로 했습니다만 2명 이상 사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 건수 302건 중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한 건수는 9건으로 단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2명 이상한 사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한다면 법의 효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모두 다 중대재해로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다가 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박주민 의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판을 받아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도 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놓고 봤을 때 10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99.5%입니다. 그러면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은 0.5% 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법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늦췄고 유예는 2년, 4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는 5년 이후에나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년에 2,400명이 죽어갑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면 10,000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죽어가고 5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겁니다. 과연 정부는 이 법률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도급 등 공동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안에는 원청과 하청의 공동 부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 부담이 아니라 시설, 설비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바로 이 표현은 굳이 따지면 사내 하청으로만 제한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개정 산안법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사회 하청인 경우에도 그 원청 책임성을 명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 의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안법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건설업의 발주처를 삭제했는데요. 이것은 중대재해가 다중 발생하는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 재벌들의 책임을 우리 하청에게 떠넘기는 그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로 명기를 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상법 340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또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기업 대표가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을 둠으로써 바지사장 혹은 바지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기단축을 추진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 공기단축을 추진하는데 그 법인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전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동해서 정부안의 의견에는
이 사업주 처벌에 안전 및 보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하고 이것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처벌로서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법인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중대재해에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 매출액의 10분의 1 정도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5억 이상 30억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대의 매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에서 과연 30억 이하 벌금을 벌금이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경영상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벌금의 경우에 과한 처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이 취지는 하급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에 저희는 담고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감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상급 공무원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는데, 정부에서는 공공기업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처벌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다만 이것만 남겨둔 거예요.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도 형법상 직무유기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중대재해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하급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3차 법안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논의가 잘 돼서 법안심사 소위가 마무리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후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속도를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면 연말 연초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월 4일에나 4차 법안심사 소위를 열게 되고 길게는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8일 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로 국회 단식단의 농성이 21차를 맞고 있는데 1월 8일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단식단 4분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4분의 단식이 2월 국회에서나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법률 제정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이 법률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2018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의 오류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강은미 국회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